자, 인문예술 8번째입니다. 페이에와 라반의 안무 개념을 볼게요. 글이 좀 쉽고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안무 어원상 춤과 쓰기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어원을 밝히고 있죠. 요게 어원이고, 요게 안무이고, 이 안무의 어원은 예하고 예의 합성어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춤을 쓰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춤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춤을 쓸 수 있다. 루이 14세가 보샹에게 춤을 종이에 써서 만들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춤을 만든 다음에 이걸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춤을 아예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악을 작곡할 때 예를 들어 음표 이렇게 그려가지고 작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춤을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기한데 좀 이런 개념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에 따라 보샹이 고안한 무보 체계를, 그러니까 이제 그 춤을 기록하는, 이게 무보죠. 체계를 페이에가 정리하여 1700년에 출판했대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이제 궁정홀이 뭐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내려다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정발레,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춤이다 보니까 그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기하학적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떤 기하학적인 도형, 선 이런 것들이 보이게 이렇게 이제 무용을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페이에의 기보법은 3차원인 궁정호르의 무대와 춤을 2차원인 종이 위의 사각형과 선, 기호로 치환하여, 치환은 바꾸다 라는 이야기죠. 무용수의 진로와 위치를 기록. 그래서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단을 읽으실 때 따라서 뒤에를 먼저 읽으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뒤에를 요약해서 읽으면 페이의 기보법은 기하학적 형상을 재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자, 페이에는 공간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춤의 원칙을 확립했다. 그러니까 춤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간에 대한 거, 공간이 어때야 된다. 그 다음에 움직임에 대한 거, 움직임은 어때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공간은 뭐냐? 일단 여러분 우선이 나오면 항상 우선이 나오면 동그라미 1번이죠. 그죠? 동그라미 1번. 우선 공간에 대한 이야기. 자, 공간은 사각형. 그죠? 요겁니다. 그다음에 움직임,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움직임은 포지션, 파 등 9개의 동작 요소와 카당스 피겨로 세분화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누면 움직임을 동작 요소, 카당스, 피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포지션과 파는 뭐 이거고요. 카당스는 이거고요. 피겨는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각형 안에, 공간 안에 피겨를 표시하는 선이 있고, 그 선에 카당스와 동작 요소를 표시하는 기호들이 결합한 형태. 그러니까 사각형이 있고 선이 있고 기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춤의 각 동작은 포지션에서 시작합니다. 동작은 포지션에서 시작. 그렇기 때문에 특정 위치에서 정해진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속 동작이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걸 딱 시작하면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그 다음에 동작을 구성하는 행위와 동작을 기호화하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이것이 기보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춤을 기록하는 이 기보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안무가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통합되었다는 얘기예요. 나오진 않지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동작 구성 행위와 동작 기호화 행위는 별개의 것이었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이 위에 기호를 써서 춤을 창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입니다. 통합됐다,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춤이 사각형이라는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움직임의 요소들 역시 수직과 수평의 평면 운동으로 구조화되었다. 그러니까 평면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동작 요소들이 향후 발레의 기본 테크닉이 되었다. 그래서 발레라는 것은 이런 평면 운동 구조와 수직 수평 이런 느낌의 춤이 되었어. 뭐 이런 뜻이겠죠. 뒤에 보면 이렇게 되면서 2차원 조형성이, 2차원이라는 게 여러분 평면이죠.
2차원 조형성이 춤의 미적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라반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완전한 조형성을 기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레는 2차원 조형성, 평면에다가 조형을 하는 2차원 조형성이 미적 규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은 완전한 조형성을 기록할 수 있어, 기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발레 공간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춤의 공간 구조를 모색하고 움직임의 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그래서 발레의 고정적 공간과 다르게 춤이 실제로 발생하는 공간은 끊임없는 형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라반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주장과 그 앞에 나와 있었던 페이의 기존의 주장, 이 차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글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반은 발레의 움직임이 제한된 방향성을 갖는다. 아까 뭐 수평, 수직 그런 얘기 했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한데 좀 수동적이다. 근데 대각선 방향성의 움직임은 불안정하고 능동적인 경향을 지니고 있다. 뭐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이제 위로 뛰거나 옆으로 도는 거는 이 느낌.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잖아. 그죠? 반복이죠, 반복. 옆으로 가는 것도 수평이니까 뭐 이게 엄청 불안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각선으로 뛰면 어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면 뭔가 좀 더 힘이 있죠. 역동적이고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야, 내 말 좀 들어볼래? 내 말 안 듣네. 이렇게 뭐야,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 어디로 떨어질지가 정해져 있잖아, 그죠? 좀 안정적인 느낌인데 대각선은 좀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인 그런 느낌을 준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발레 공간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춤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닌다.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은 원래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경향을 지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안정적 움직임을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제해버리진 않았습니다. 안정도 있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평면과 안정, 대각선, 불안정,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완벽한 조화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안정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불안정만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그는 공간을 앞뒤로 구분하는 수직면, 좌우로 구분하는 시상면, 위아래로 구분하는 수평면이라는 세 평면을 제시했습니다. 그림 나와 있죠. 여기 있나? 그림이 좀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림을 보시면 그 면이 나와 있어요, 그죠?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닌 평면들을 하나의 중심에 교차시키고 각 꼭지점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그림과 같이 12개의 꼭지점을 갖는 정20면체가 되는데, 라반은 이러한 결정체를 조화로운 움직임을 위한 이상적 구조로 소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구조라는 거죠. 수직면 이렇게, 시상면 이렇게, 그 다음에 위아래 수평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3차원이죠, 여러분. 3차원입니다. 앞뒤로 구분하고 좌우로 구분하고 위아래로 구분하니까 이건 3차원적인 공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라반은 결정체 중앙에 위치한 몸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지점은 결정체의 각 꼭지점에 해당한다. 이것을 주위 공간이라고 명명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해요. 한 신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공간 범위를 이제 주위 공간이라고 이름 지은 거죠. 결정체 중앙에 위치한 몸이 꼭지점을 향해 팔과 다리를 뻗으며 움직임을 발생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몸의 사지는 팔다리죠. 팔다리가 결정체의 꼭지점들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경유라는 건 이제 그 거쳐서 지나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 밑에 써놨는데 거쳐서 지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경유한다라고 하잖아요. 거쳐 지나다. 그러니까 그 점들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온다는 거죠. 꼭지점들을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형식을 뜻하는 스칼라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이는 출발점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여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는 스칼라죠. 그러니까 스칼라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가령 예시죠.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순환성과 연속성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3차원 조형성을 구현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3차원이다. 라반은 신체를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했다. 자, 신체를 도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도구로 인식한다가 되면 좀 뭐랄까 감정을 배제하는 느낌이죠. 그죠?
도구라는 것은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쓸모가 있으면 쓰임이 있는, 가치가 있는 이런 존재. 하지만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이런 존재를 우리가 도구적 존재, 도구적으로 인식한다, 도구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를 도구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신체를 바라보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무의 개념을 움직임의 원리를 파악하고 서술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좋은 점은 이거예요. 20세기 초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20세기 초 현대무용의 전개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게 이제 의의가 되겠죠. 한편 춤을 수행하는 행위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왜요? 도구적 존재로 보니까 도구로 인식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체를 도구로 인식했기 때문에 뭐 이게 얘가 뭐 어떤 느낌을 느낄지 이런 것들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춤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숨을 어디서 쉬어야 될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개빡센 노래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요게 한계. 그래서 의와 한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